53명을 태운 채 발리섬 앞바다에 침몰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난갈라함이 외국 잠수함에 의해 격침됐다는 가짜뉴스가 나돌았다. 28일 자와포스 등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에는 지난 주말부터 난갈라함이 침몰한 것은 발리 해협에서 인도네시아군의 훈련을 지켜보던 프랑스 핵잠수함 SSN 이머라우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처음 격침설이 제기된 트위터 게시물에는 독일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라고 적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같은 트위터 계정에는 한국이 건조한 인도네시아의 새 잠수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중국 핵잠수함이 수중지뢰를 설치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미군 대잠 초계기 P-18A 포세이돈 이 정찰 결과 난갈라함이 침몰한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수중지뢰가 발견됐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해군은 해저 838m에서 수중 로봇이 촬영한 난갈라함의 현재 상태에 비춰 폭발한 것이 아니고 사고 당시 훈련을 위해 여러 해군 선박이 잠수지점의 수면에 있었는데 아무런 폭음이나 물보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프랑스, 중국군과 엮은 음모론에 어이없다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난갈라함 침몰 원인을 두고 인적 요인,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자연적 요인일 수 있다며 특히 바닷속 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내부파 인터널 웨이브 가능성을 제기했다. 독일산 재래식 1400T 급잠수함 난갈라함은 지난 21일 오전 3시 25분 자카르타 시각 기준 깨발리섬 북부 96km 해상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실종됐고 25일 세동강이 난 채 해저 838m 지점에서 발견됐다. 난갈라함의 탑승자는 49명이 승조원과 사령관 1명, 무기 담당자 3명이며 53명 전원이 사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탑승자들에 관한 사연도 잇따라 공개됐다. 이날 트리뷴 뉴스는 난갈라함 희생자 이맘 아디, 29, 중위의 어린 아들이 출근하려는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몸을 밀면서 안 돼 라고 떼쓰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맘 중위의 아버지는 동영상은 내 아들과 손자가 맞다. 아들이 잠수함에 승선하기 전 촬영됐다. 손자가 평소와 달리 아빠가 출근하는 것을 막는 장면이 녹화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해당 동영상은 SNS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희생자의 아들에게 여러 계층에서 위로 방문과 선물이 전달됐다. 전날에는 난갈라함 탑승자들이 사고 몇 주 전 퇴임을 앞둔 잠수함 부대 사령관을 위해 웃는 얼굴로 잘 가요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 노래 삼파이 준파, 센파이 점파를 부르는 동영상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에 중국의 수중드론 공격설 부갑. 중국 무인 공격용 수중드론인 시윙 글라이더즈는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LPSG, 리터럴 배틀스페이스 센싱 글라이더와 매우 유사하다. 미국 해군 LPSG는 2016년 12월 중국 해군에 의해 물에서 일대가 포획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 미군 함정인 보우디치함은 2016년 12월 15일 필리핀 수비크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 92.6km 가량 떨어진 공해상에서 수중드론 2대의 회수에 나섰다. 과학 전문 매체인 사이언스에 따르면 보우디치함은 해양 기상을 관측하는 배로 전투용 함정은 아니었는데 미국의 보우디치함을 계속 뒤쫓던 중국군 함정이 3m 길이의 보트를 내보내 미국 수중드론 1대를 싣고 사라졌다. 보우디치함은 해상 무전으로 포획된 드론은 미군 소유라고 반발했지만 중국 함정은 정상적인 작전 중이라는 짧은 답신만 남겼다. 이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영향을 촉발시켰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었다. 그래서 베이징도 괜한 미국의 보복을 걱정을 했는지 결국 포획된 수중 글라이더를 워싱턴으로 돌려보냈다. 미국의 수중드론은 위의 사진처럼 가변 부력, 추진력을 사용하여 가라앉고 다시 표면으로 올라간다. 이 수중드론에는 가압유로 채워진
풍선 모양의 부력장치가 있으며 이 부력장치는 가압류로서 팽창 및 수축되어 수중 글라이더의 상승과 하강을 제어한다. 가변 부력은 물고기의 공기주머니인 불에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물고기도 불에를 팽창, 수축하면서 물속에서 뜨고 잠수한다. 한편 수중 드론의 커다란 날개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며 오랜 시간 동안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CNN은 미국의 수중 드론에 대해 정부 소식통을 인용, 단순한 해상 관측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수중 드론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잠수함 전력 규모와 이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왔다. 따라서 중국의 미국 측 수중 드론 해상 나포는 남중국해를 영해화하려는 중국의 준비된 작전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미국 수중 드론 포획 사건 이후 중국은 장거리 자율주행 무인 드론을 개발했다고 2019년 11월 5일에 발표했다. 중국은 무인 수중 잠수정 AUV 시웨일 2002 최근 남중국해에서 37일간 쉬지 않고 2011km 거리를 성공적으로 실험 운항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드론의 실험에서 남중국해 분쟁 수역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틀리 제도 주변 지역도 탐사 범위에 넣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웨일 2000은 어뢰 모양으로 길이 약 3m, 무게는 200kg 달한다. 수중 2000m 이하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초당 최고 1.2m 속도로 순항할 수 있다. 드론 안에는 인공지능 AI 센서가 탑재되어 온도, 연분, 전류, 화학물질 추적, 수중 가시성, 생물학 활동 등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이 개발한 수중 드론인 보티 맥보트 페이스, 보트리 MC 보트 페이스은 중국의 시웨일 2000보다 3배나 긴 거리인 6000km 거리를 장거리 운항을 6개월간 할 수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서 중국도 미국의 수중 드론은 포획한 뒤부터 무인 잠수정 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의 선두 반열에 올랐다. 앞서 미국은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해당 지역에 수중 드론을 이용해 감시 경계 네트워크를 주요 동맹국들과 구축했다. 군사 및 연구 선함들이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들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관측용 부표들만을 설치하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부표들이 넓은 남중국해에 충분하지도 않았고 유지 비용이 높은 데다가 종종 바다에서 파손되어 표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과학자들은 이번에 중국이 개발한 수중 드론 시웨일 2000이 기존의 관측용 부표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수중 드론 개발팀의 황윤 박사는 장기적으로 남중국해 수중 탐사를 위해 시웨일 2000이 개발이 필요하다. 드론이 한번 투입되면 몇 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기고, 인니 잠수함 침몰. 인재일까 천재일까? 4월 21일 갑작스런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 사고를 접하면서 잠수함 함장 출신으로서 슬픔을 금하지 못하며 유족들에게 의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패밀리쉽은 전 세계로 통한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늘 침수와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극한 생활을 한다는 동료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잠수함 승조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처음 만나도 금세 친해지곤 한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잠수함 승조원들은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도 했고 훈련도 같이 할 기회가 많았기에 했기 때문에 슬픔이 더욱 크다. 물속에서 3차원 기동하는 잠수함은 우주선에 비교할 만큼 정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무기체계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세상의 모든 배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배는 잠수함밖에 없다는 것이다. 잠수함은 그만큼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 규정만 잘 지키면 안전한 함정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고는 인재일까 천재일까? 사고 원인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근해의 쓰나미 등 천재지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발적인 천재보다는 인재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인니는 1981년부터 잠수함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운용 노하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할 때 사고가 일어난다.